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은 그 내용들 중에서는 여러 이렇게 자주 듣고 그다음에 자주 써보고 자주 읽고 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듣기만 하면 한 10% 정도, 그리고 보고 듣고 읽으면 한 50% 정도의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 한 70% 정도, 그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가르쳐 보면 한 90% 정도의 이제 학습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써보고 읽고 이런 반복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의 어떤 능력들을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학의 첫 번째 챕터인 직업 상담의 개념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직업 상담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죠. 직업 상담사가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직업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적어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담의 정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내담자가 전문적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상담의 구성 요소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상담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단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담자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상담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가 필요하다. 내담자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상담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 상담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바로 상담의 구성 요소,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계라는 것이 뭐 어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관계를 어떤 인격으로 부여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상담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상담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께서도 나와 너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겠습니다. 상담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얻는가? 내담자의 변화를 얻는다. 변화는 학습의 결과이고 학습의 목표는 생활상 과제의 해결 및 인간적 성장이다. 상담의 성과는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닌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의 성과라는 것은 뭔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기에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과정,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1차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에서는 어떤 구별이 필요하다, 변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용어의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별이 좀 어렵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또 다른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뭐 용어나 개념은 막 다 틀리지만은 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좀 당연한 과정이고요. 이것들은 조금 강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의 원리, 그럼 상담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담자 존중의 원리, 진실성의 원리, 뭐 공감적인 이해,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 상담의 어떤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학자가 바로 칼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상담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의 어떤 한 부분에 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진솔성,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또는 수용,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적 이해, 이런 것이 상담의 핵심 원리다, 이렇게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했는데요. 진솔성이라는 것은 진실성 또는 뭐 일치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자신의 어떤 심리 내적인 자아와 일치하는 그런 경험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나 수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다 무조건 내담자의 이야기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담자의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의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원리라는 것은, 그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진솔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업상담의 정의, 그 직업상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직업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상담에 진로나 직업이 포함된 것이죠.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과정이 바로 직업상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정의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상담의 기본 원리나 기법의 기초에서 정보를 가지고 직업 선택 및 준비, 직업 생활에 적응하며 직업 전환이나 은퇴 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상담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이지만 직업 상담에서는 보다 특화돼서 직업이나 진로에 특화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반 상담과 조금 다르다, 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내담자의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적성, 기능 수준, 흥미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되고 내담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원하는 직업적 자격 조건을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돕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결하는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디귿. 직업 상담은 생애에 걸친 직업 발달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발달시킬 수도 있도록 촉구하며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리을. 개인의 위기나 훈련 기회, 직업 정보의 결여,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간관계의 갈등, 불협화음 이런 것들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결함보다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 직업 문제에 어떤 초점화되어 있는 일종의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문제,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네, 직업의 문제. 직업 문제. 직업과 관련된 문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겠죠. 뭐 진로, 여기에 이제 뭐 진로 또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내담자가 상담에 가지고 오는 그런 호소 문제가 되겠죠.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호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가정해 볼 때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것 바로 정보, 직업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내담자의 특성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그 내담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이나 뭐 훈련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상담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룬다 바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내담자 변화. 우리가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변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담자의 변화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직업 정보나 내담자의 특성,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능력 수준이라든지 어떤 뭐 적성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직업과 개인의 특성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적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얻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변화? 바로 준비, 직업과 관련된 준비. 직업과 관련된 뭐 준비, 훈련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면접 시험에 준비를 한다든지 태도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업과 관련된 준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응이 있겠죠. 지금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 것 또는 뭐 이직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직업 환경, 직업 세계에서 적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방. 직업과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문제 또는 이런 문제,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예상이 됐을 때, 나타났을 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담자가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내담자의 변화가 되겠죠. 직업 상담은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진로 직업을 빼고 나면 그죠? 일반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다. 직업 상담은 심리 상담에서 보다 더 특화된 어떤 응용된 어떤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일종의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업 상담은 어떤 목적을 갖는가?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변화하는 어떤 내담자 변화의 목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 내담자 직업 상담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2차 시험에서 다양하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 5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 문제를 인식하는 것. 직업 문제 인식하는 것. 두 번째로 자아 개념의 구체화로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서와 흥미, 능력과 인성 등의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 그죠? 세 번째로 현대산업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 네 번째로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 다섯 번째로 의사결정 능력. 여섯 번째로 협동적인 그 사회 능력.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직업의식이나 건전한 가치관, 태도와 관련된 이제 직업 윤리. 여덟 번째로 실업 등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아홉 번째로 능력에 따른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렇게 9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직업 상담의 목적. 첫 번째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업 문제 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것. 문제 인식. 두 번째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또 자기를 이해하는 것. 자기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적응, 사회 적응 또는 협동적인 능력과 같은 사회 기술, 사회 기술 능력들을 좀 높이는 것이죠. 뭐 대화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도와서 협업해서 뭐 어떤 팀 플레이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사회 기술 능력들을 갖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다섯 번째로 직업 윤리. 직업 윤리와 관련된 능력. 여섯 번째로 위기 관리.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9가지 뭐 또는 10가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한 요 정도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키워드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인식. 그죠? 어떤 것이 문제인가? 직업 문제에 관련된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직업 세계. 직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직업 직장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 또는 이 산업과 관련돼서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해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기술훈련 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직업과 취업을 하기 위한 또는 진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드는 그런 훈련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기술훈련, 직업윤리나 또는 뭐 이렇게 실직이나 이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 또는 뭐 상사와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이제 쉐르처와 스톤이라는 학자가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 뭐 직업 상담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담, 심리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담자의 잠재력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상담자는 이제 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상담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장면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일 수도 있고 또는 조언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평가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 또는 처치, 지원자, 관리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평가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그 직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업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다루는 능력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야기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역할. 이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변화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리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 내용들이 잘 수행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어떤 내용들,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때에는 이제 이 내담자의 능력과 맞는 직업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의 역량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관의 어떤 행정가로서의 역할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면에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밑에 이제 실력 따지기 보시면 직업상담사의 역할 해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 직업상담협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담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분석자, 세 번째로 해석자, 처치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조언자, 여섯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자, 일곱 번째가 지원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협의자, 아홉 번째 관리자, 열 번째가 연구 및 평가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직업 상담이 개인 상담을 할 수가 있겠고, 집단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정의를 보시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단이 모여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단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역동적 상호작용 때문에 집단 상담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박스 쳐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동성을 토대로 해서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 과정이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상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상담, 일반 상담,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을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상담, 1대1 상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1대1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은 이 개인 상담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에 집단과 상담한다는 것이죠. 1대 다로. 여기에 내담자가, 개인 상담은 한 명인데 내담자가 여러 명, 뭐 한 6명, 8명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담 관계가 여기서는 이분하고도 상담 관계를 맺고 이분하고도 상담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제 이 상담 관계가 여러 갈래의 상담 관계가 있고, 또는
이 전체, 이 그룹과도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 집단원들끼리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고, 그래서 이것들이 집단 역동이다. 역동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집단 역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는 뭐냐? 내담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그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역동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역동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그리고 상담자하고만 그 역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끼리도 막 역동이, 내담자끼리도 막 역동이 있어서 그 안에 집단 역동 때문에 내담자의 그죠? 변화, 이 과정,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된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은 이렇게 다르다. 구별하시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집단 상담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는 뭐냐? 집단 상담 대상은 비교적 정상 범위다. 어느 정상 범위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큰 손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이다. 그리고 상담 집단의 분위기는 신뢰적이고 수용적이고 집단 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다. 사실은 이렇게 집단 상담이 효과를 갖는 이유는 우리의 직업세계 그리고 사회 과정, 사회의 어떤 과정들은 1대1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1대 다의 관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상담들은 그것들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준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규준들은 어떤 윤리적인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비밀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내 얘기하는 거. 디귿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리고 리을,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때는 미리 좀 알려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미음에 집단 상담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비읍,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된 것으로 하는 것. 뭐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집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서 이제 형성이 되겠죠. 밑에 실력 따지기 보시면 집단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단의 형태는 뭐 집단 상담, 그리고 집단 치료, 그 다음에 집단 지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대 다로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 상담, 그리고 집단 치료, 집단 지도가 있다.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해서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집단 상담은 일반적으로 성장 발달 향상 예방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집단 치료는 뭐냐? 심각한 적응적, 정서적 또는 발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집단 지도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적절한 계획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형태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단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보자는 거죠. 집단 상담, 그리고 집단 치료,
그리고 집단 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서도 뭐 그 내용들을 알겠지만 느껴지시겠지만 의미들 상담과 치료와 지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상담, 치료, 지도 이것들이 꼭 이렇게 딱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초점이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집단 상담은 아무래도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장, 인간적인 능력의 성장 또는 어떤 그 직업적인 능력의 성장, 사회 기술 훈련의 성장,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치료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 문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는 지식의 향상, 지식의 제공, 그렇죠?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집단 상담 안에서 뭐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집단 상담 안에서도 이런 것들 다 같이 구성을 하지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성장에 맞춰져 있느냐? 문제 제거에 맞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를 보시면 집단 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이 여러 명이 이제 상담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그 집단을 운영하게 될 때, 진행하게 될 때 집단 내에 상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그 구성원은 상담자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고 또는 그 내담자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 받으면서 통찰력을 얻고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 성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성숙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집단을 통해서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인식을. 디귿,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겠다. 리을,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의 역동을 통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상담 과정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집단 직업 상담은 그 안에서 어떤 피드백 상담자 또는 그 구성원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은 사람들, 그렇죠?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처의 직업 상담 과정부터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